네, 지난 한 주간 시장의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500이 일제히 올라준 모습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다우지수가 가장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AI만 오른 장이 아니고 시장의 상승폭이 넓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 기술주 혼자 끌고 가지 않았던 한 주였다는 걸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섹터 안에서 매수세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강하게 올랐던 게 유틸리티와 헬스케어였습니다. 부동산 쪽으로도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한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으로는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빅테크 종목들 안에서도 차익 실현 흐름이 있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바로 살펴보시죠.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500이 모두 올라주는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S&P 500은 특히나 8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날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요. 그렇다면 유가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WTI가 6% 넘게 내렸고요. 브렌트유도 7% 가까이 내렸습니다. 특히나 WTI는 장중에 배럴당 $90를 하회하기도 했는데 지난 5월 7일 이후에 처음으로 있었던 움직임이었다라는 것까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에 있었던 이야기들과 시그널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마켓 무버 이슈로 만나보시죠. 자, 금요일 이후에 또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의 상황 그리고 주말을 지나면서 나왔던 중동 협상 뉴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시장입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S&P 500 8주 연속 상승 흐름을 가져갔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죠. 이날 시장이 반응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장기 금리가 안정세를 찾아가는 가운데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유지됐습니다. 특히나 연휴를 앞두고도 매수세가 지속되는 모습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월가의 해석입니다. 투자자들이 평화배당 랠리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분위기다 라면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수석 전략가 스티브 소스닉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휴 직전인데도 위험 자산에 대한 매수세가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시장이 전쟁이 확대될 거란 우려감보다는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반영했다라는 이야기겠고요. 에버코어의 부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증시는 강했지만 금리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줬습니다. 자, 결국 이날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AI와 반도체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엔비디아는 이날 1.9%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AMD와 애플은 강세를 보였고 특히나 델은 16%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 델과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마켓 무버스탁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AI 랠리가 종료된 건 아니고 이 투자 흐름이 엔비디아 이후에 주변 수혜주로까지 확산되는 점에 해석을 집중했습니다. 자, 시장이 호르무즈 정상화 가능성까지 선 반영했던 금요일이었고요. WTI와 브렌트유 각각 6%대 급락이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거란 공포감은 일부 진정이 됐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은 평화 배당 랠리를 기대하는 하루였습니다. 중동 리스크 자체보단 평화 협상 가능성을 먼저 반영했던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또 이 협상과 관련해서 양국이 막판 줄다리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일단 호르무즈와 관련한 최신 흐름을 오늘 정리해봤는데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교전 중단 상태를 일정 기간 연장하는 것을 논의를 했죠. 그리고 일부 외신들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보도를 내놨는데요. 이란이 휴전 합의 이후에 해협 내 기뢰 제거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양국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라는 핵 프로그램의 완전 포기와 관련해서는 다소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을 그었고요. 동결 자산을 우선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통제권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미국은 핵 관련 선조치를 요구하면서 그 이후에 제재 완화가 단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추모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재강조했고요. 협상의 속도보다도 조건을 강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주말 이후에 이렇게 협상 세부 의견이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은 낙관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국면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의 해석을 한번 보시면 여전히 전쟁이 확대된다는 것보다는 협상 가능성 쪽으로 더 무게를 두고는 있습니다. 다만 핵, 동결 자산, 호르무즈 통제권은 아직도 핵심 이견으로 남아 있고요. 그래도 현재는 최종 타결보다 막판 조율 단계다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유가가 재급등할지 여부를 투자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메모리얼 데이로 거래일이 하루 짧아졌는데요. 좀 체크해 보실 만한 포인트 미리 좀 확인을 해 보시죠. 미국이 29일 PC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 장기 금리 움직임을 결정할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 보셔야겠고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행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국제 유가가 재상승하게 될지 여부도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후에 AI와 반도체 순환매가 지속될지 여부도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들 확인하셨고요. 종목들과 관련한 이야기 최여운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젠슨 황과 리서수는 현재 대만을 방문 중입니다.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오늘 밤에 또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약간의 혼조 흐름 보였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주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엔비디아는 1.9%대 하락세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도 1.4%대 하락세 보이시고요. AMD 다만 4% 가깝게 상승, 그리고 퀄컴 보시다시피 11%대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AMD의 수장입니다. 리서수는 앞으로 CPU와 관련해서 5년간 이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감 계속해서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만나보시면 소프트웨어 쪽도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라클 1.2%대 상승,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약보합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2%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쪽도 상승 탄력을 강력하게 가지고 간 하루였고요. 애플이 1.2%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파벳이 1.2%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 메타가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0.47%대 상승 나왔는데요. 메타는 플랫폼 포럼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레딧의 주가가 8% 이상 하락하는 등 약간의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메타가 이렇게 포럼을 출시한다라고 밝히면서 대체적으로 투자 의견들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모멘텀으로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2%대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아마존은 0.8%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M7 기업들은 혼조세를 보였고 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안에서도 약간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방향성 자체는 상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현지 시간 금요일 시장에서 특징주 3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퀄컴입니다. 퀄컴. 보시다시피 두 자릿수의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 4월 이후로 주가는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퀄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 크게 오르지 못했다라는 컨센서스가 시장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퀄컴의 주가가 두 자릿수의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안에서 키 맞추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투자의 포인트로 한 가지 좀 삼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입니다. 에스티 로더인데요. 스페인의 뷰티 기업입니다. 푸이그를 원래 인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한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에스티 로더가 푸이그 인수를
포기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에스티로더가 가지고 있는 재무 부담이 적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왔고 푸이그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에스티로더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 의구심이 조금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가 12%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스티로더는 최근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중국 내에서 사업이 이전보다 호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세 번째 기업입니다. 델인데요. 16%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레노버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레노버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델 테크놀로지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고요. 이 레노버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델뿐만 아니라 HP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IT 쪽 안에서는 테크 쪽 안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키 맞추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기업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면은 그 다른 기업들도 이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긍정적인 실적을 낼 거야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델의 주가는 보시다시피 17%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확실히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가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은 그 바로 다음 날 뭔가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뉴스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좀 어떤 것을 눈여겨보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 위험보다 중동에서 평화 국면이 조성되는 기회를 놓치는 것을 훨씬 더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 투자자들은 알고 있는 듯하다라고 CNBC는 논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전쟁이 격화되는 시기가 아니라 이게 뭔가 마무리가 되어간다라는 어떤 투자자들의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전쟁에 대한 노이즈, 협상에 대한 노이즈보다는 어떤 부분이 결국에는 시장을 이끌고 갈 것이냐, 숫자가 찍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s the everything rally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오르는 시기다. 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급등세 나오고 있고 시장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모든 것이 오르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것에 투자 기회를 잘 포착을 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 정리해보고 왔습니다.